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잡히는가 싶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탓일까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지금 나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그 정부가 투기 세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요인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요인과 최근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의 그 발표 이후에 예.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그 가격 상승에 이제 이어지면서 정부가 합동 단속반을 이제 가동을 하면서 그 단속을 시작을 하는데 특히 그 마포, 용산, 영등포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기 했습니다. 예.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채 개발 호재와 함께 영등포구 집값이 지금 크게 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은 7월 5주에 이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예. 영등포구가 이제 0.28%가 상승을 했고요. 용산구가 0.27%, 마포가 0.24%. 그래서 아주 높은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인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좀 작용했다. 이런 판단도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통째로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국토부가 제동을 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여의도 용산의 통합 개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일대를 이제 재구조화해서 종합 구상을 하고 예. 이제 좀 더 종합적인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죠. 특히 이제 그 용산 개발 계획과 여의도를 이제 연계해서 지하 차도화를 하는 예. 그런 방안과 더불어 가지고 통합 그 공원이나 쇼핑센터 도시계획에 대한 차원에서 개발과 더불어서 용산의 이제 통합 역사와 구간 지화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는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정부의 지원 허가가 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 달리 이제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이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제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데 비해서 네. 이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 시점에 발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여의도, 예. 영등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예. 이제 임기 내 어떤 가시적 개발 성과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이제 불협화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얘기는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고 또 한편 이제 주민들의 원하는 방식과도 좀 일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어떤 시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이러한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을 지핀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서울 집값이 이렇게 좀 빠르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어느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정부는 이제 작년 8.2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예. 부동산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다시 추가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부가 그동안 이제 주택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작년 이제 8.2 대책에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여기에다 이제 조정 지역, 예. 강남 상구의 경우는 세 가지를 이제 모두 이제 적용을 했던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분당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에 다시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분당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제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려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추가 투기 지역이 고려되는 지역은 이제 강북에 주로 이제 위치해 있는데 종로,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이러한 지역이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제 130% 이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정부가 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재건축 연한에 대한 것을 그렇죠. 좀 늘리는 그런 내용도 좀 나왔었고요. 임대주택 공급 비율에 대한 의무 공급 비율을 좀 늘리지 네. 않는 뭐 그러한 방안도 있고 또 한편 이제 임대주택 등록 시기를 좀 당기자라는 2020년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그것도 더 당기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정부가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또 한편 이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입지를 좀 더 확보하는 특히 이제 도심 역세권이라든지 유휴시라든지 그린벨트 이러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입지 확보를 이제 또 추구를 했었고 또 한편 이제 최근에 이제 불법 청약이라든지 전매를 이제 단속하기 위한 특별 사법 경찰을 이제 동원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각종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정이 된 이후에 만약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면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이러한 방안까지 이제 고려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화가 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지역적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네. 이제 강남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의 지역은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많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에 어떤 주거 공간에 대한 좀 양질의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정부는 강남 재건축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강남이라는 지역에 이제 공급 부족의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년에 이제 재건축 초과 이관수를 이제 올해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 지역에서 신규 공급의 제한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일정 기간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이제 야기될 것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결국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했다라고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이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강화했던 부분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효과를 단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을 한꺼번에 이제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조금 이제 다시 어떤 과거와 재현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그러한 정책 실패, 일부에서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주택 가격만 놓고 본다면 일종의 이제 정책 실패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들어오자마자 주택 가격 안정화에 이제 최대한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정책 실패이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좀 더 다른 이제 결과를 가져오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좀 더 정확한 분석과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필요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더 큰 문제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문제도 좀 부동산 시장에 엮여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교수님 아시다시피 침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충남 지역과 경남 지역의 미분양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이제 12%, 경남 20%의 미분양률 그리고 분양률이죠. 죄송합니다. 분양률이 12%, 20%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강원도가 이제 49%, 인천이 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허가 마친 물량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착공을 해서 준공을 될 물량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이러한 이제 요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1분기보다 2분기의 미분양률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서울, 대전, 대구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희소성에 의해서 이제 공급 이제 그 분양이 이제 잘 되는 지역들이 이제 나타나고 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것이 이제 현재 지방과 서울의 이제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 여기 네. 이제 미분양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충남 서산 지역의 경우에는 입주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물량의 이제 10%도 안 팔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 통상 분양률을 이제 60%를 넘겨야만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이제 동원하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강원도 지역도 그 1분기에 분양률이 이제 80.6%였던 것이 이제 그 2분기에 들어와서는 49.4% 초기 분양률이 이제 뚝 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기에 분양률이 떨어지면서 강원도에서는 공사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1분기에 89.8%의 분양률이 2분기에 68.8%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지역적인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전국을 놓고 본다라면 평균 1분기에 86.5%의 분양률, 이제 2분기는 이제 81.5%의 그 분양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충남, 경북 이러한 지역에 있어 지난 3년 동안 이제 과잉 공급의 이제 문제가 이제 나타나면서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이제 미스매칭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러한 문제에 좀 대처하는 방안을 우리가 좀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늘 이제 지역별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주택 시장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이제 건축 총량제에 대한 것을 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역의 향 1년, 2년 후에 지을 건축 물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그 방안을 이제 모색함으로 인해서 공급의 안정과 어떤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이렇게 미분양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하고 또 분양이 좀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을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과잉 공급의 문제를 좀 차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책에 있어서도 그 획일화된 정책, 부동산 정책을 펴기보다는 지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좀 더 차별화된 지역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좀 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과 그 수도권과 서울과 이제 지방권에 대한 어떤 양극화 현상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박인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